정부가 전력과 가스 판매 분야를 민간에 개방하고 한국 수력, 원자력 등의 에너지 공기업을 상장하기로 했습니다. 네, 석탄공사 등 역할이 줄어든 공기업은 사실상 폐업 절차에 들어갑니다. 네, 기획재정부 송원석 2차관과 함께 오늘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공공기관 기능 조정은 원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서 원래 예정되어 있던 계획대로 진행되는 건데 이번 정부의 핵심적인 그 공공부문 개혁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생산성 본부에서 그 연구한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공공부문, 공공기관들이 일반 민간 기업에 비해 가지고 생산성이 한 70% 수준에 불과하다는 그런 연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을 핵심 기능 위주로 재편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대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자 하는 것이 이번 공공기관 기능 조정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쟁력을 좀 강화한다 이런 그렇습니다. 측면이 있군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던데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전기와 가스를 일단 민간에게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 아시다시피 현재 이제 전기와 가스 부분은 그 한전과 가스공사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민간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주게 된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적인 예가 뭐냐면 지금 인터넷 같은 경우인데요. 인터넷에다가 전화 그리고 케이블 TV까지 결합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서비스를 좀 더 많은 서비스 중에서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많은 민간 회사가 이게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이래서 새로운 하나의 마켓, 새로운 산업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창조 경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국민들은 선택권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 행복이 늘어날 수 있다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인 예를 한 가지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민간 회사가 이제 전기를 이제 판매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공기업이 이제 독점하던 것을 그러면 어떻게 그 민간 회사가 전력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지금 그거는 판매업에 대한 허가 문제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지금 발전 회사들이 5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민간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에서 만든 화력 발전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한수원도 있고 한국수력 원자력. 그다음에 민간에서도 신재생 에너지를 해서 전기를 생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전부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가지고 거래가 되는데 그걸 지금은 한전만이 구매를 해서 판매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매업 허가를 한전 이외에 다른 회사도 인가를 해주게 되면 그 다른 회사가 직접 전기를 구매해 가지고 민간에다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전기의 판매라든지 이런 거는 뭐 별도의 다른 적이 없고 허가, 판매업에 대한 허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2, 제3의 한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회사, 현재 다른 업을 하고 있는 민간 회사가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이제 경쟁을 해서 좀 더 소비자들이 편하고 가격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개발해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외국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죠. 외국에도 사례가 있습니다. 인근 우리 일본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요. 일본의 경우에 금년 4월 달에 전력 판매 시장이 완전 개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매 시장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프트뱅크라고 하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회사는 그 초고속 인터넷 같은 위주로 해가지고 통신사입니다. 그런데 이 통신사가 전기에다가 휴대전화 그리고 광통신 인터넷까지 결합한 새로운 상품을 좀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상품에 대해서 국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때 요금 할인 혜택까지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하나의 어떤 시장을 만들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주피터 텔레콤이라고 하는 회사는 케이블 TV 업체입니다. 이 케이블 TV 업체가 전력하고 두 개를 연결을 해가지고 새로운 상품을 지금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에서도 보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오픈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이쪽에 들어와 오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양한 상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가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한 독점적인 공급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유럽 같은 나라들은 러시아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받아서 바로 민간에게 이게 공급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LNG 선을
해서 배로 운반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독점 체제로 가고 있는데 그런 독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최근에 그걸 전부 다 개방 체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걸 이런.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반응도 실제로 좋은가요? 그렇습니다. 민간에서 그렇게 들어오니까 아까 말씀드린 일본 같은 경우에 소프트뱅크라든지 주피터텔레콤 이런 네. 회사들이 새로운 상품을 출시를 했고 네. 그것이 많은 국민들이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시다시피 세 개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화, 인터넷, 케이블 TV 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심지어는 모바일까지 같이 연결해가지고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아마 조만간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이라고 하시면 언제쯤 민간이 파는 이제 가스나 전력을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게 될까요? 예, 요건 특성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공급 계약을 맺으면 대개 한 10년 정도를 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 10년 정도까지의 공급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과거 10년 동안 이미 계약이 되어가지고 가스공사에서 도입이 되는 물량이 들어오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이 물량들은 국민들과 우리 산업체에 필요한 물량이 이제 공급이 되는 거고요. 예. 향후에 이 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민간이 들어와서 공급하는 물량은 앞으로 한 10년 이후쯤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반면에 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 판매에 대한 인가만 받으면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이 로드맵은 지금 이제 산업부를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가지고 금년 중에 그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전기는 가스보다는 상당 부분 일찍 예. 민간에게 개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전기나 가스 이렇게 민간이 뛰어들게 되면 뭐 다양한 결합 상품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가격을 좀 더 낮출 수는 있겠지만 결합 상품 외에 뭐 다른 단독으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또 선진국의 사례를 봤을 때 민간 기업이 뛰어들었을 경우에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과연 이게 진짜로 좋은 건지 거기에 대한 좀 의문은 남을 것 같아요. 그건 두 가지 측면, 다른 측면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경제학 원론에서 경제학 원론을 들어서 말씀드리면 네. 독점보다는 분명히 경쟁 체제가 국민들에게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가격을 네.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봐야죠. 경쟁에 예. 의해서 가격을 낮추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한전만이 현재 전력 시장을 보면 한전만이 공급 독점을 하고 있는데 경쟁 체제가 들어오면 분명히 경쟁에 따라 가지고 가격 인하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만 여기서는 한 가지가 병행이 돼야 됩니다. 요금 체계 자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 현재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력 같은 경우에 그 가정용이냐 산업용이냐 네. 농업용 해서 종별로 요금을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종별 요금 인가제는 그 판매하는 그 회사 지금은 한전만 있기 때문에 한전이 산업부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죠. 네. 그럼 새로운 회사가 들어오더라도 이 회사도 당연히 그 협의를 해야 되도록 되어 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국민들에게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그러면 예. 이 요금 체계 자체를 합리적인 방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예. 그리고 가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원가에 연동돼 있거든요. 예. 가격 자체가. 그래서 예. 그 원가 연동제 같은 부분을 합리적으로 재구성하는 그 부분이 병행이 되어서 예. 국민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자. 그렇게 해서 국민 행복을 늘려나가자 이런 방향입니다. 그 요금 예. 체계 재구성은 누가 그럼 키를 잡고 진행을 하는 요금 건가요? 현재는 이제 산업부에서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네. 산업부가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이번 금년 중에 이제 로드맵을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네네.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산업부에서 발표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번에 있습니다. 오늘 그 나온 내용 중에 보면 이제 상장 방안이 같이 제시가 됐는데 네. 지금 현재도 한전이나 가스공사는 상장이 돼 있고요. 추가로 이제 남동발전 같은 발전사 그리고 한국 수력 원자력 같은 이런 에너지 공기업 상장 방안도 있던데 이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겁니까?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이미 그 상장돼 있는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상장돼 있는 회사들이 상장을 함으로써 그 경영의 투명성이라든지 효율성이 예. 더 제고되는 효과가 있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발전 5사라든지 한전 KDN이라든지 한수원, 가스기술공사 이런 부분들 8개 회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상장을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 예.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네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이제 주관사 선정, 기업 실사 등을 거쳐가지고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면 순차적으로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 아마 그렇게 상장을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영의 어떤 투명성 예. 그리고 외부에서의 감시 감독 체계가 좀 더 강화되는 예.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재무구조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분야의 어떤 산업 체계의
근본적인 재개편이라든 이런 부분들이 네.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장이라든지 공기업의 상장이라든지 또 공공 분야의 민간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민영화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민영화라고 이제 오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거는 한마디로 앞서 말씀하신 대로 8개 회사가 이미 상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한전이나 가스공사 다 상장되어 있습니다. 상장되어 있다 하지만 그 회사가 민영화된 건 아닙니다. 예. 여전히 정부가 어떤 지배력을 가지고 또는 그렇죠. 공공성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이 추가로 상장하는 8개사가 들어오더라도 마찬가지로 공공성 측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가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가와 국민과 산업이 필요한 소요를 충분히 물량을 공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공공성에 해당되는 부분은 정부와 그다음에 그 회사들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영하고는 관계없다 하는 이야기고 예. 또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전부 다 상장을 해서 민간에다 보유를 다 나눈 것이 아니라 네. 일정 부분만 올린다는 것이고요. 예. 최소한 51% 이상은 정부와 정부가? 공공 부문이 계속 그 지분을 보유한다 네. 하는 전제하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공적 기능을 이제 유지하는 선에서 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건데요. 눈에 띄는 것이 이제 사실상 없어지는 공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석탄공사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예, 석탄공사인데 지금 없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면 조금 이제 그 예. 석탄공사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나 그 인근 지역에 같이 계신 분들한테 좀 저한테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단계적으로 감산과 인력 감축을 해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구조 조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구조 조정을 좀 하겠다는 예. 얘기입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 석탄 산업 자체는 예. 사실 경쟁력이 없다는 건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 보조 조치를 그런 지원 조치를 통해서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예. 또 그나마도 공공 부분이 지금 석탄공사 하고 있지만 많은 민간 회사도 또 남아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는 공공이 꼭 해야 될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공공 부분인 석탄공사에서는 생산량과 인력을 좀 줄여 나가도록 해서 민간이 필요한 부분만은 민간이 하는 걸로 나가자. 그리고 그 가격 조치 자체를 일정 부분 현실화해서 시장에서 마켓에서의 어떤 수요 공급이 맞출 수 있도록 가보자 예.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 조치가 시행이 되면 이제 석탄공사에 대한 새로운 신규 인력 충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그 중단된다든지 하는 그런 충격은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예. 네. 예, 전기와 가스 판매를 민간에 개방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안이 오늘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기획재정부 송원석 2차관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